안녕하세요. 3호 보컬 발성 원장 김언호입니다. 이렇게 첫 강의로 여러분들 뵙게 됐는데요. 너무 떨리고 많이 준비했으니까 좀 끝까지 들어봐 주시면은 앞으로 음악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정말 정성 들여서 준비했습니다. 자, 시작해 볼 건데 처음 이제 준비한 주제는 음악의 3요소예요. 그 음악에 대해서 그냥 설명을 하는 건데 왜 음악부터 꺼냈냐면 보컬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현혹되는 게 어떤 특정한 창법, 가수의 어떤 발성법 해가지고 두성이 뭐 중요하다느니, 두성 중요하죠. 뭐 두성이라느니 아니 뭐 비강, 뭐 굉장히 또 심화로 들어가게 되면 뭐 성대에 뭐 상현을 붙인다 등등등 뭐 굉장히 어려운 좀 개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특정 발성법만을 고집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건강한 음악 생활이랑은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입시를 준비해야 되는 친구들이나 앞으로 내가 보컬을 가지고 돈을 벌고 싶다 하는 친구들에게는 오히려 더 나의 성장을 한계를 두는 그런 제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발성을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음악을 잘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두성이라는 거를 뚫어가지고 만들어서 고음을 굉장히 높게 뭐 어떤 아쟁 총각 비슷하게 막 고음을 내뿜어봤자 결국에 듣기 좋지가 않으면 누가 제 음악을 들어줄까요? 그쵸? 음악을 잘해야 되는 건데 많은 분들이 발성법을 잘하면 음악을 잘한다라고 헷갈리게 돼요. 발성법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음악을 할 때 있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마인드를 장착해야 되는 거는 우리는 발성을 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음악을 잘하기 위해서 연습과 공부를 하고 있다. 발성 연습과 공부를 하고 있다. 이 목적과 순서를 절대 헷갈리시면 안 돼요. 발성을 잘하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노래를 잘하기 위해 발성을 배우는 것이고, 노래가 속해 있는 카테고리는 발성이 아니라 음악 안에 노래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노래 안에 발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 많은 분들이 이걸 많이 헷갈려 하셔가지고 연습을 좀 헤매는 거를 실제로 많이 봐서 이거부터 다루는 거예요. 자, 음악의 3요소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박자. 박자를 알게 되면 우리가 리듬을 알게 돼요. 자, 박자가 정확히 뭐냐면 영어로는 비트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뭐 4비트, 8비트, 뭐 16비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4의 배수로 좀 많이 가죠. 이 비트를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네이버에 국어 사전이 있어요. 어학 사전에 있는 말을 빌려서 제가 설명을 하면 비트는 뭐라고 하냐면 비트는 바로 맥박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사람이 맥박이 멈추면 사망 선고를 내릴 만큼 우리한테 맥박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음악에서도 이 박자라는 것은 맥박과 같아요. 사람의 맥박이랑 같아서 박자가 없는 음악은 죽은 음악과 같아요. 박자를 지키지 않은 음악은 생명선을 지키지 않은 그런 음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음악에 있어서 박자는 굉장히 중요해요. 좀 극적인, 좀 단적인 예시로 음정만 존재하는 음악은 없지만 우리 랩이라는 장르 있죠. 랩, 힙합. 랩은 박자를 쪼갠 리듬만 가지고 음악을 만들게 돼요. 이 랩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 그 배경 자체가 이제 흑인들이 이제 신분제도가 있었을 때 그냥 흑인들은 어떤 말만 해도 좀 랩처럼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따다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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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치즈버거를 좋아한다. I like cheeseburger 이런 식으로. 알아서 억양이 들어가는데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어떤 패턴을 가지고 반복되다 보면은 재밌는 리듬골이 형성이 되면서 박자와 리듬을 쪼개는 것만으로도 랩이라는 음악이 나오게 돼요. 그만큼 음악의 3요소 중에서는 이 맥박에 해당하는 박자가 정말 중요합니다. 박자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음악의 박자는 어떤 시간을 가지고 규칙적으로 뛰는 맥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장이 일정한 속도로 쿵쿵쿵쿵 뛰듯이 음악 안에서도 반복적으로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뭐 4분의 4박자라든지 하나, 둘, 셋, 둘, 셋이라든지 8분의 6박자처럼 움직이는 박자 틀이 있습니다. 그 박자부터 먼저 체크를 하시는 게 음악에 있어서 가장 먼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피자판을 좀 쪼갠 것 같은 이 예시는 뭐냐면 이 동그라미 하나를 한 마디라고 보시면 돼요. 한 마디.
한 마디를 한 박으로 나타낼 거냐, 두 박으로 나타낼 거냐, 네 박으로 쪼갤 거냐, 여덟 박으로 쪼갤 거냐, 요 모양을 예시로 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한 마디 4분의 4박자 음악에 한 마디를 연주한다고 치면은 한 마디를 한 박으로 연주하면 딴, 딴 이렇게 흘러가고, 한 마디를 두 박으로 연주하게 되면 딴, 딴 이런 식으로 가고, 한 마디를 이제 네 박을 쪼개서 하게 되면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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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이런 식으로 네 박을 쪼개게 돼요. 여덟 박은 이제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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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규칙적인 맥박 안에서 어떻게 리듬을 쪼갤 것이냐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리듬골은 무조건 딱딱딱딱 어떻게 일정하게 떨어지는 것만 있는 건 아니고, 리듬이라고 하는 거는 박자라는 틀 안에서 움직이는, 언제 소리를 내고 언제까지 이어질지, 소리를 한번 시작하면은 언제까지 낼 것인가, 이게 리듬이고, 그 다음에 언제 쉬고, 여기는 이제 쉬는 박인 거죠. 소리를 내지 않는 박, 소리를 내지 않는 자리, 언제 소리 내고 언제까지 소리를 내며 그 다음에 언제 쉬고 언제까지 쉴 건지를 나타낸 게 바로 리듬이라고 합니다. 이 리듬을 또 잘 살리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 심장에 뛰는 이 박자가 어느 일정한 간격을 두고 뛰는지를 잘 계산을 하고 계셔야지 안에서 리듬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알게 돼요. 박을 알고 리듬을 쪼개는 사람과 박을 모르고 리듬을 쪼개는 사람은 굉장한 천지 차이를 이루게 됩니다. 엄청나게 음악적인 실력이 여기서 되게 판가름돼요. 그래서 이 리듬을 잘 쪼개려면 여러분들 박부터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음악의 두 번째 요소인 바로 음입니다. 음은 그냥 뭐 한자로 얘기를 하면 그냥 소리 음자예요. 그래서 어떤 소리들을 나타내는데, 넓은 의미에선 소리고, 이제 음악에서 쓰이는 3요소의 두 번째 있는 음은 바로 높낮이가 있는 소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어떤 아무 소리나 얘기하는 게 아니라 높낮이가 있어야 돼요. 같은 소리, 같은 악기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피아노가 있으면은 낮은 소리가 있다면 높은 소리가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제 이러한 차이를 두고 음의 높이가 다르다, 음의 높이가 낮다, 음의 높이가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높낮이가 같거나 다른 음들이 모여서 멜로디를 이루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멜로디라는 말은 선율, 한국말로 하면 선율이고요. 선율을 영어로 한 게 멜로디예요. 근데 요새는 이제 여러분들 영어도 많이 배우다 보니까 멜로디라는 말이 더 익숙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높고 낮은 음들이 흐름 있게 이어진 것이 바로 선율. 이 선율이 바로 보컬이 담당하는 파트예요. 그래서 보컬 파트가 특히 제가 첫 번째 요소에다가 박자를 둔 이유도, 보컬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음악을 들을 때 가수의 소리를 자주 이제 듣고 분석하다 보니까 선율에 대해서는 되게 강한데 박자나 리듬에 대해서는 좀 약한 경우를 많이 봤어서 제가 좀 순서를 첫 번째를 이제 선율이 아니라 박자에 둔 겁니다. 왜냐면 선율은 우리가 많이 접할 건데 박자는 저희들이 또 따로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잘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박자를 먼저 두게 됐고, 보컬이 맡은 것이 이 멜로디 파트입니다. 이 멜로디는 노래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귀에 들어오고 좀 흥얼흥얼 따라하게 되는 부분을 바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을 한번 두 번째 파트에 넣어 봤고요. 자, 세 번째는 이제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요. 바로 화음이라고 합니다. 화음은 좁은 의미에서는 좀 두 개 이상의 음이 동시에 울려서 만들어진 소리의 어울림을 얘기를 합니다. 두 개 이상의 음이 그냥 동시에 연주되기만 해도 우리는 화음이라고 하고요. 뭐 영어로는 이제 우리 코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C 코드를 연주해라, 뭐 D 코드를 연주해라, 뭐 어려운 데서는 뭐 C 뭐 마이너 7 코드를 연주해라, 뭐 이런 식으로 조합이 많이 있죠. 막 이렇게 어렵게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기도 해요. 이렇게 화음을 쓰는 이유는 왜 쓰냐? 여러 음이 함께 울리게 되면 음악은 더욱 풍성해지고 어떤 입체적인 색감을 가지게 돼요. 색채를 가지게 돼서 화음을 쓰고, 그리고 이때 음들의 조합이 되게 잘 어울리게 되면 어떤 경우에는 되게 안정적이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아름답다는 감정을 느끼게 해주고, 때로는 긴장감이나 불안한 느낌을 만들어주게 돼요. 그래서 화음을 쓰는 이유는 멜로디에다가
감정을 더욱더 풍성하게 실어주기 위해서 화음을 다른 음정들을 배열을 해서 실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감정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조금 더 확 우리 마음에 와닿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화음은 좁은 의미에서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코드 연주를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더 중요한 거는, 보컬 하는 분들한테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연주하는, 내가 멜로디 파트를 담당하니까 내가 가장 중요해 라고 내가 가장 앞서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여러 악기들의 색깔을 좀 묻혀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밴드를 생각을 해볼 건데, 밴드의 구성 악기는 이제 첫 번째 우리가 가장 익숙한 보컬이 있고, 그 두 번째는 피아노도 있겠죠. 세 번째는 이제 기타. 기타는 이제 종류가 이제 뭐 일렉 기타, 통기타 요게 있고, 이제 베이스 기타라는 것도 있어요. 좀 낮은 음을 연주하는 건데 이 베이스 기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컬, 피아노, 기타 요 세 가지는 어떤 좀 화음과 멜로디를 맡아요. 선율을 맡고 있죠.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바로 가장 중요한 또 드럼입니다. 드럼이 정말 중요해요. 드럼이 정말 중요한데 우리들은 몰라요. 드럼이 가장 중요해요. 박자를 담당합니다. 넓은 의미의 화음은 뭐냐면, 이 각각의 구성원들의 소리들이 전부 어우러지게 나와야 돼요. 자, 드럼이 연주를 너무 시끄럽게 해서 기타나 피아노나 보컬 소리가 안 들리게 해요. 그러면 이게 좋은 밴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자, 그러면 만약에 보컬이 자기 혼자만 너무 막 쏘아대는 음색을 연주를 해버려서 피아노나 기타를 방해해요. 그럼 이것도 좋은 밴드의 음악이 아니겠죠. 이런 식으로 이 화음이라고 하는 거는 조화롭다, 소리가 조화로운 소리라고 해석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화음이 진짜 가지고 있는, 제가 생각하는 정말 중요한 의미는, 모든 구성원들의 연주를 서로 방해하는 구조가 아니라 서로 협력해서 조화로운 소리를 이끌어내는 거. 우리가 기쁜 감정을 표현하자라고 했으면은 서로 기쁜 감정을 표현하기에 아주 알맞도록 도와주는 그런 게 바로 큰 의미에서의 화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리듬과 선율과 화음은 어느 하나가 부족하면은 무너지게 돼 있는 아주 탄탄한 삼각형의 구조를 갖게 돼요. 우리는 이 셋 중에 어떤 하나도 좀 부족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모두 다 균형 있게 채워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음악의 3요소인 이제 리듬, 이제 박자를 알아야 되고, 박자 안에서 소리와 쉼이 움직이는 방식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선율, 보컬이 맡은 가장 메인이 되는 멜로디, 많은 음들이 이제 이어져서 만든 흐름입니다. 이것도 그냥 한자 그대로 하면은 율이 이제 음이에요. 음들이 선처럼 이어져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 음이 동시에 울리며 만들어내는 어울림, 화음이라고 하죠. 이제 화음은 조금 더 입체감이나 색채감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조화로운 소리, 조화로운 호흡이나 조화로운 소리, 이런 것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수업은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음악의 3요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여기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거나 좀 어려웠거나 자유롭게 질문 남겨주시면은 그 주제로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PPT 자료는 홈페이지에 따로 올려놨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또 글도 타이핑을 지금 하고 있는데, 홈페이지 주소 남겨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홈페이지 가셔서 자료랑 같이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정말 유익한 공부가 되실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